황금 추세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김성남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을 만드는 남자 김성남입니다. 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불확실성도 많이 거친 시작입니다. 오늘 강세장 속에서 우리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사조시푸드 들어가 봤는데 이 종목도 시장 분위기 타고 오르고 있나요? 네,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말 동안에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시장 온도계인데 이 시장 온도계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 금요일하고는 사뭇 그 온도가 많이 다릅니다. 기준이 30도인데 대형주가 47도 그리고 코스닥도 47도 중형주 51도로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강력합니다. 물론 한 20분 전만 해도 대형주도 51도였는데 조금 내려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오르지 못했거나 혹은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약간씩 나타났을 때 그럴 때에 눌려졌던 종목들, 특히 이제 바이든 관련주로 알려졌던 그런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조시푸드라고 하는 종목은 조금 뭔가가 시장의 불확실성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사실 아직 일정이 좀 남아 있거든요. 사조시푸드는 일본에서의 어떤 오염수 방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정적인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도 사실 공략 가능한 그런 부분들일 거고 기껏해봐야 수익은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도 아직도 가능한 부분들이고 앞으로 좀 더 크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늘 조류독감이랄지 철새들이 날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류독감이랄지 혹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맘때쯤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멧돼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감염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염수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사조시푸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던 비덴트라는 종목이 금요일 날 이제 급등을 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다 갔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익은 20% 이상, 30% 정도 가까운 수익이 나셨을 테지만 오늘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지금 1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이 훨씬 컸을 거예요. 만약에 공략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우리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전자화폐 내지는 이제 암호화폐 여러 가지 부분들 디지털 화폐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도입 여부가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종목분들도 시장이 조금 불안정할 때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는 것도 오늘 같은 날 여러 종목들이 한꺼번에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잊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가 시장이 조금 어려워진다거나 혹은 가격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5일 이동 평균선 정도 자리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한 7,1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더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차 공략도 가능한 그런 자리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나 이런 부분들도요. 시대적 흐름적인 부분들로 관리적인 부분들 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드시 알고 계시다가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까 관련된 부분들 사실 우리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 들어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 빠른 시간 안에 급등 수익이 나와서 일단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눌러주면 계속해서 관심권에서 놓고 추가적인 부분들도 관심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종목만 이제 더 보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과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이고 오늘 한 5.4% 올라요. 아무래도 이제 이 KT 서브마린은 해저용 케이블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면서 해상 풍력과도 연관이 매우 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해상풍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돼서는 매우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실제로 많이 설치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서 그 바다 위에서
바다에 설치된 해상 풍력기가 돌아가면서 그 전기가 발생될 때 그러한 전기들을 안전하게 육상으로 끄집어 와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적 케이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될 것이고 그런 포인트에서 바이든이 우세해진 완전히 거의 뭐 불확실성이 거의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연관되어 있는 친환경 관련들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몫이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우리가 그림들이면서 친환경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시간 차이가 좀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분명히 인류가 좀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포유류 중에서 상당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 에너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을 훼손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회귀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런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출발입니다. KT 서브마린도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출발인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 일단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7,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목표가를 좀 높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높여서 좀 제시를 해드려볼까 하고 리뷰를 해봅니다. 지난 고점이 7,000원에서 이제 7,870원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바이든으로 안착적인 부분들을 좀 잘 갈 수 있다라면 신고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정도 목표가를 높여서 7,800원까지 목표가를 높여보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려볼 오늘의 신규 종목은 마찬가지 약간은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략해볼 종목 만나볼게요. 상승 중이면 또 빨리 들어가 봐야 되니까 어떤 겁니까?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PF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5글자이고요. 한글로 KPF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코드번호 024880이고요. 지금 현재가가 한 5,05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친환경 내지는 그런 쪽들로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제 미 대선이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미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미국 시장과 연관되어 있으면 더욱더 유리하거나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KPF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KPF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봐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떤 회사냐면, 세계 1위의 베어링, 화스너 생산을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네. 자, 세계 1위의 베어링 화스너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요. 지금 미국의 GE 회사 아시죠? 미국의 GE의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용 화스너 우선 공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스너가 뭘까요? 잘 모르실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요. 볼트, 너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생산품들,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베어링도 일본 회사나 독일 회사들이 상당히 좀 세계에 주름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 지역들도 매우 그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미국 GE의 풍력용 화순어 우선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내년에 GE의 풍력용 화순어 발주 중 약 미화로 720만 달러의 화순어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관령이나 이런 쪽에 있는 육상 풍력 발전기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동해안이나 특히 서해안 쪽에 가시면 대부도의 방아머리 해수욕장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도 이제 다 이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고 주차도 무료로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캠핑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거기 가보시면 또 풍력 발전기가 눈에 보입니다. 바람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많이 부는 부분 지역들에서 서해안 쪽으로도 상당히 계속해서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받아볼 수 있을 것인데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오늘은 조금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관련 주 부분들로 또 한 번 정도 시장 크게 열릴 가능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알았을까요? 어쨌든 이 회사에서는 미국 시장 수주 규모를 좀 확대하기 위한 영업 법인을 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 사업 중에서 주요 부품, 이 회사가 주요로 얘기하고 있는 베어링, 햄로브, 그다음에 기어류의 북미 시장 규모가 약 2조 7천억으로 좀 파악되고 있는데 연간 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 좀 생산이 깔탈스러운 베어링 부분, 사업 부분이 사실 이제 전기차 시대로 좀 전환되면서 꾸준하게 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그 부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 해외 매출 비중이 유럽 쪽이 컸어요. 네, 유럽 쪽이 이제 86%, 북미 시장은 13%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현재 어떤 미국에서도 정책적인 부분들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미주 법인 설립을 통해서 신규 거래 발주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 이렇게까지 좀 봐봤을 때 새롭게 열리게 되는 바이든 세상 이 부분들에서 정책적인 수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수혜적인 부분들을 선점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차트적인 부분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좀 큰 악재를 맞이하면서 크게 폭락을 했죠. 그 뒤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크게 올라왔던 뭐 제약바이오, 치료제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키트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맨 처음 초반에 시장을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선점해서 올라왔고 그 뒤로 우리나라도 뭐 뉴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뭐 7월, 8월, 9월 오면서 관련된 종목이 또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폭락 이후 정상화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10월 중순에 한번 대량 거래를 만들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숨어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미 많이 올라가서 상승한 그런 종목들을 쫓아가서 매매하기보다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우리에게는 좋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초보분들,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 직장인들 이런 분들 위주로 초보자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자꾸 말씀을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패턴이 좀 비슷하죠. 급등 이후에 눌림목. 그러니까 저는 급등할 때 절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운이 나쁘면 이 꼭대기에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다른 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지 말고 충분히 눌러줄 때 그때도 이제 우리가 조건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충분한 거래량이 쉬었을 때 그때 가능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대량 거래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없는 부분에 이 대량 거래 이후 출회되지 않는 부분의 눌림목 이 부분이 초보자가 가장 쉽고 확률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너무 대박적인 어떤 그런 수익률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게 저는 안전하고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6,900원이 전 고점이에요. 근데 충분히 여기서부터 6,5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6,500원은 지금 만들어놨던 대량 거래, 10월 15일 만들어진 거래보다도 더 많은 거래를 동반되면서 6,500원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매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새롭게 보지 못한 신세계의 어떤 영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치를 좀 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 되겠죠. 그래서 11,850원이 전 고점입니다. 그 훨씬 이전이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 보기보다는 한 10,000원 정도 영역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약간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입니다. 10,000원이라는 목표가는 장기적인 관점이고 지금 당장은 제가 목표가를 6,5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손절 라인은 4,200원 잡아드리는데 요게 지금부터 밀리게 된다면 아래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지금은 21선 지지도 잘 받고 있는데 밑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 60일 이동평균선 자리 거기가 이제 자꾸 이탈이 되면 안 좋은 거거든요. 뭔가가
방향이 틀어졌다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나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손절한다라면 4,2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이제 KPF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베어링이나 이런 쪽을 관련돼서 제조업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회사들 잘 알고 계실 거고 미래 촉망한 그런 부분들 선점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PF 풍력 관련주죠. 베어링 화스너 생산 제조 업체입니다. 가격 전략 자세하게 만나봤고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10,0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목표가 1차적으로는 6,500원 잡겠고요. 손절가 4,2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하시죠? 자, 오늘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많이 최근에 강조들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교육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좀 이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저와 함께 이제 이야기들 나누신다거나 혹은 이제 공개적인 무료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정보, 실시간 속보 이런 것들 아실 부분들은 문자 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거기 게시판에도 실시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공개방송 스팟으로 열게 되면은 여러분들 쉽게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친구 되기를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